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 시민정책연대 분과 들어왔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 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 방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 조성원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프로 댓글러라는 명칭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투덜투덜대고 계시는 프로 댓글러 친절한 앵주씨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앵주씨 김앵주입니다. 프로 댓글러라는 만족합니다. 5분 전에 안 그랬지만요. 어쨌든 오늘 공유도 해주시고 계속 끝까지 봐주시고요. 블로그 좀 이따가 제가 붙여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방송 끝난 다음에 거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다 인적사항 기재해 주신 다음에 의견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산 시민정책연대는요. 우리 군산시의 시민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자기 분야와 아니면 자기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상황에서 시가 이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들을 가다듬고 모아서 이걸 시장 후보님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입니다. 그걸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오늘은 그 각 분과별로 다 정책들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총 4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안전분과, 적폐분과, 민생주거분과의 정책에 관한 제안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에서 우리 친절한 앵자씨가 남겨주시는 블로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정책들이 마음에 들고 우리 시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주기를 바라신다면 지지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군산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책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는요. 화학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시립을 만들자라는 안전분과입니다. 조성옥 전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모임 준비위원장님이십니다. 마이크 건드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건드시면 꺼집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그거를 마이크를 만드신 후에 한번 되고 나서부터 예. 예, 반갑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모임 준비위원장 맡고 있는 조성옥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에 인사하세요. 옆에 인사하시는데. 예. 자, 그리고 옆에 적폐 과거사 분과장님이신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 사무국장 구중서 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중서고요. 군산시의 어떠한 과거에 권력형 비리들이라든가 처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군산에서 그걸 끊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책 좋은 제안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오늘 꿀이죠? 전염됐나요? 아닌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민생주거분과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대표 김성은 분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박수 먼저 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죠? 그럼요. 저희 친정인데 친정 오빠인데요. 풍차도 좋으세요? 풍차도.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오늘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각 분과별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책들은 다음 주 정도 이번 주말에 각 시장 후보들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시장 후보님들은 이 정책들을 채택할 건지 아니면 유보할 건지 불채택할 건지를 체크하여서 우리 시민정책연대에 다시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4월 7일경에 시장 후보님들을 모이고 이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행사가 군산대에서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그때까지 우리 시민분들 우리 블로그 들어오셔서 정책들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지지자로 함께 해주시면 시장님들에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네네. 네. 음. 먼저 제안하시기 전에 댓글 몇 개 올라와서 읽어드릴게요. 정건희 소장님께서 오늘도 멋진 정책 제안 응원하신다고 참여는 못하시지만 댓글로 이렇게 응원을 주셨고요.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공유 어디 많이 가셨어요? 공유 많이 부탁드린다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오성욱 대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간사님. 네, 간사님께서 네. 와 오늘 조성원 변호사님 머리 예술이시네요. 저 아까 세팅하시고 오셨나봐요. 파마할 때 보셨고. 아, 빰 하셨군요. 앵두쌤 너무 아름다워서 립스틱장에 빨간 립스틱 하나 샀어요, 오늘.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준석 위원장님 정장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 멋지시대요. 조성욱 위원님도 차분한 모습 멋지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너무 칭찬일세요. 네네, 그러니까요. 안 믿어져. 네. 네. 황치훈님께서 정건희 소장님 오늘 같이 안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같이 못 하시지만 응원은 보내주고 계시고요. 정건희 소장님은요. 두 번째 사회 때 좀 떨고 별로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네, 그리고 문성국 총각께서 구중선님 멋지시다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위에 다음 블로그 군산시민정책연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링크 올려드렸어요. 방송 끝난 다음에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네. 네. 조금은 김선용 위원님도 너무 스타일 멋있으세요라고. 감사합니다. 김성훈 위원님께. 에이, 네네. 진짜. 네네.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네네. 자, 저는 오해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기분 좋았습니다. 어떻게 김 씨하고 조 씨하고 헷갈리시나요? 네. 자, 안전문과 정책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원래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안전문과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명칭이 기니까 안전문과라는 이름으로 좀 줄여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욱 분과장님, 예. 화학 물질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지, 우리 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좀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안전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교통 안전도 있고 소방 안전도 있고 네.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들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안전 분야들은 대부분 그동안의 역사가 있어서 쭉 준비해 왔지만 특히 화학물질 안전은 최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생소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 부분을 많이 보강해야겠다. 네. 마이크가 꺼졌어요. 잠깐만요. 다른 마이크로 바꿔주시겠어요? 또 그걸 왜 뮤트를 자꾸 걸으세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꺼졌나? 그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금 뮤트를 다 걸었어. 네. 그 우리 남상정 대표님 지금 약간 흥분하셨습니다. 만드신 분들마다 계속 마이크를 한 번씩 건드셔서. 이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만지니까 꺼져요 지금. 예. 배터리 가려줄게. 배터리 충분해 지금 북한이야. 저기 시민 여러분들 그 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노래방 가서 항상 이렇게 마이크 끄는 습관이 계셔가지고 그러신지 여러분 많이 마이크를 꺼주셨습니다. 영준님 오늘은 좀 스타일이 또 바뀌셨어요? 네? 네. 그새 머리가 내려졌으면 다시 올리셨네요. 그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음. 커튼 내려오는 것처럼 있어서 올렸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어차피 지금 화면에 화면 저희 나오네요. 아, 네요. 저기 아까 얼굴만 컴팩트 했더니 이마가 좀 까맣게 보이는데 이따가 안 보일 때 뒤에도 어떻게 해볼게요. 네. 그래요? 아니요, 이따 그렇죠.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오늘은 좀 볼터치가 좀 과하죠? 예.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볼터치 했더니 볼터치가 과했네요. 네. 오늘 오성욱 국장님이 네네.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이렇게 거기 만나셨어요? 오신 거예요. 우연찮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는 줄 알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굳이 제가 파마하는데 그 수건들을 싸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오성욱 국장님 조심하십시오. 네네. 자, 어디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네 거의 다 돼가요. 자, 오늘 원래 우리가 남 대표님의 요구사항에 따라 1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었는데요. 남 대표님께서 건전지가 하시는데 2분 소요하셨으니까 1시간 2분까지 제가 늘리도록 1시간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괜찮습니다. 어미선님 저도 반갑고
잠깐만요. 우리 저기 김성훈 민생 주거 분과장님, 우리 프로 댓글러의 영역을 빼앗거나 그게 침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회는 댓글은 프로 댓글러. 괜찮아요, 우리 분과장. 아니, 너무 저기 그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죠. 자, 네네. 여러분들은 군산 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들자라는 앙전분과 분과장님이신 조성욱 분과장님의 정책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전을 담당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이나 소방안전이나 여러 가지 그 안전을 담당하는 분야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역사들이 있어서 많이 경험도 쌓여 있고 합니다만 화학물질은 최근에 이슈화돼서 만들어진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생소한 분야이긴 하니까 새롭게 좀 더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화학물질도 안전한 시를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뭐 건설 안전,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라든지 아니 교통 안전 이런 것들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화학 물질로부터의 안전의 논의는 그리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좀 국한해서 정책을 좀 제안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배경에는요. 우리나라에 큰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2012년에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해서 화관법이라고 하는 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엔 이름들은 많이 그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죠 방송. 아예 삭제를 하고. 네? 아 그래요? 정말 그게 자, 오케이. 계속 갑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이 계속 꺼지고 마이크도 계속 꺼지고 해서 오늘 이상 여러 번의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분과 분과장님이신 조성옥 분과장님께서 왜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시 정책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계속 구체적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까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좀 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예. 매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은 2015년에 오시아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전라북도도 긴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무렵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이런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조례들이 쭉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산시가 뭔가 앞서서 선두적으로 뭔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고민 속에서 다른 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만이라도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겠다라는 결국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 새로운 거 아니더라도 그거라도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는 것도 좀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는 속도를 줄이시오. 어디를 가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네, 예. 여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네. 이 물질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알 수 있는 지도 예를 들면 이게 취급하는 물질이 어디서 취급하는지를 이정표처럼 우리가 알면 훨씬 대처하기 쉬우니까 그런 걸 먼저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우리 회사 안에 어디에 화학 물질이 있는지 그런 화학 지도가 있으면 좋고 화학 물질 지도가 있으면 좋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어떻게 활용된다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표시되는 표지판 같은 이런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근데 그 회사 안에는 이미 다 그건 돼 있어요. 회사 안에 이미 다 돼 있다고요? 회사 안에는 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으로만 나오면 네. 주민도 모르고 이게 물질 예를 들면 어떤 불가피하게 이제 산업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품이 필요하게 그렇죠, 취급하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탱크를 실어 오다가 탱크가 도로에서 예를 들면 군산대 앞에서 엎어졌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물질인지 모르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대요. 불산은 물을 뿌리면 화학 반응에서 더 확산된대요. 근데 이제 일단 가스가 나오니까 모르니까 물을 뿌렸구나. 소방서들이 물을 뿌린 거죠. 아.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기름에서 불이 나면 물을 뿌리면 더 확산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을 알아야 네. 대응하는 법도 아는데 모르면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그렇죠. 일단 네. 뭐 대응하고 결국 그런 거네요. 지금 해주시는 가장 큰 요지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곳곳에 그리고 운반될 때도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자. 네. 이게 가장 큰 주 네.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좋습니다. 뭐 두 번째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첫 근데 번째 잠깐만 조금 전에 보다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회사라든지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거나 하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이런 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그 아까 있던 화평법이라는 거 만들기 전까지는 회사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취급하는 물질을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서 각 회사가 취급하는 물질 대기 80% 정도가 지금 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물질이 알게 되면 예. 예를 들면 회사는 자기 영업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못 알려주겠다라고 예. 한다든가 예. 또 이게 이런 물질이 있으면 예. 지역 주민들은 집값 떨어지니까 안 알렸으면 쓰겠다. 그러겠네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뒤로 지역 주민들한테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방독면 가스, 방독가스 가스 방독면. 방독면을 나눠줬는데 예. 그 노인정이나 이런데 나눠줬대요. 근데 노인분들이 그걸 다 치웠대요. 왜냐면 자식들이 와서 명절 때나 와서 보고 걱정하니까 이렇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원이라 그래서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노사민정이 모여서 그거를 정말 한 1년간 논의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조절해서 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산도 조례에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예예. 그러니까 노사민정이 다 참여하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군산도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 내용에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만들었고 실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매뉴얼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있던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날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을 해야 실질적으로 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없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군산에는 지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근거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예.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다는 예, 거네요. 예. 그럼 조례만 만들어놓고 군산시가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예. 그래요. 두 번째 제안을 한번 가볼까요? 예. 뭐첫 번째 이제 이거 중에 그 물질을 알 때 지금 대공장들은 그렇게 뭐 이게 물질을 안 알려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대공장들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중소사업장은 이력도 안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건 지자체가 한 번에 이렇게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울산의 동구청이 그런 2013년에 그 돈을 들여서 약 1억 가까이 들여서 조사 사업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1억 정도라면 예산금회에 비해서는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예. 안전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효용이 있는 거네요. 예. 이제 그래요. 근데 아주 좋고요. 그 저기 분과장님 예. 조금만 빠른 진행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금 56분이고요. 예, 저희가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까지 이렇게 대충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 참여권 보장인데요.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화학 방재 센터가 6곳에 있어요. 전국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는 익산에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에 사고 나면 한 빨리 와도 차들이 와도 30-40분 네. 이상 걸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민관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요새 유행하는 그 골든 타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기관에 민관들이 참여해서도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중점 기구가 출동해서 뭔가 관리해주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러지만 가장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어떻게 지역민들이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뭐 체계라든지 예. 방법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또 안타까운 거는 시에 이거 화학물질 우리도 그 화학 원소나 이런 거 좀 잘 모르잖아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학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청도 공무원들 한 2년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전문성이 쌓이지 없는 것도 있고 다른 시군들은 그 익산 화학방재센터에 시청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로 협업하는 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화학방재센터에 군산시 공무원 담당자를 파견해서 서로 교류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군산시에 다시 가르치고 퍼치는 영향들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화학방재센터 분원 같은 걸 군산시에 유치하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재 정부가 그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공무원 파견된 공무원을 가교 역할로서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수정적 제안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화학적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구축하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제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화평법이 제정되고 나서 각 사업장별로 물질 배출량을 사용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공장에서 어느 정도 뭐가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공장들은 이제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중소사업장들은 못 하니까 어차피 그걸 못해서 망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망하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경영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전한 물질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암을 그러기엔 유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또 예. 발생하니까요. 예. 근데 그 이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조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중소사업장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을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그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과정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역 공동체가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사정들을 같이 나누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지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까지 안전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소사업체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보전해주고 지원해줄 것이냐 예, 이 예.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왜냐면 대공장들은 자체 여력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지금까지 네. 제안 중에서 혹시 댓글이나 뭐 좋은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아까 방송에 꺼졌을 때 오성욱 국장님께서 오늘 방송이 잘 될까요? 그런가 보다고 하셨고 황치훈님께서 아까 그 안전 그 표 이야기하실 때 그걸 MSDS라고 하더라고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예. 네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래요. 아. 네, 그건 이제 공장 내에 아. 취급 물질이 무엇을 취급하는지 음. MSDS라고 하는 공장 생산- 안에요. 예, 생산할 네. 때 취급 물질이 뭔지를 하는 걸 메테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 네, 알겠습니다. 전라도 저 영어라. 네네. 근데 그거조차도 네네.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거의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많이 그래 좋아진 거네요. 지금은 이제 거의 90% 정도까지가 다 이제 알려져서 우리가 훨씬 더 알 수 있는 네, 보고 계신 분이 쓰셨네요 그거를. 그리고 또 이희정님께서 민생 실현했는데 김성훈 대표님 반갑다고. 그러면 네네. 그만 네 읽어주세요. 읽어요. 그런 댓글 이제 그만 읽어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오성훈 국장님께서 알코올리 보장 시민 참여와 같이 기본만 지켜도 참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신다고 그 예. 제안을 듣고 네 아마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네네. 경제적 수익이 아니라 내가 잘 되게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안전을 저기 해칠 수 없다라는 마음은 가져도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정책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책들을 제안하는 거죠. 예. 네네. 자, 계속 한번 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새로운 이제 기업이 들어올 때 네.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인허가나 이거 공장 시설할 때 잘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군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막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막 들여올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배고프다고 썩은 음식 먹을 수 없고 냄새나는 음식 먹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데 너무 배고프면 그것도 먹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예. 우리가 어떻게 그간까지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한 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더 해봐야겠네요. 예, 예. 마지막 제안이네요. 예, 예. 지금 그 2014년에 그 성면 취급법이 새로 개정되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시골 빈집이나 철거할 때도 성면을 그냥 노란 봉지에 싸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방제 펜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밀폐해서 하기 왜냐면 성면은 그냥 현재 그 자체로 있으면 안전해요. 그 뭐죠? 발암 물질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해체하거나 깨지면서 그 분진 가루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소위 요새 그 하는 미세먼지처럼 이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체내에 쌓여서 이제 이게 암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취급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올 겨울에도 지금 각 학교에서 성면 철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것 때문에 학교가 등교가 늦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자체가 더 신경 써서 해야 됐으면 예.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그 댓글에 슬랙 이렇게 올라왔는데 슬랙트라는 게 성면 예, 옛날 돼지고기 구워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진짜 실내 우리가 무식했어 우리가. 그
그때는 저기 남 대표님 저 끔찍한 표정 짓고 계시는 저 두 분 한 번만 비춰줄 수 있을까요? 네, 슬래트에다가 고기 구워 먹어서 그 어렸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 얼굴이 되셨다고 지금. 예. 형은 안전해요? 그때는 괜찮은데 깨지면서 발생하는 아니 근데 그때 위에다 구워 먹는 게 안전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묻어 안 되죠. 나왔죠.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슬레이트나 꺼먹을 때 사이즈 맞게. 여기다 먹으면 그렇죠. 기름기가 잘 빠진다고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다들 그렇게 했죠. 저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로. 그때 몰라서 다들 그래서 그 보령에 있는 그 성면 그 폐광산에서도 사람들이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폐암으로 죽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하게 되고 이게 성면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게 거기다 고기만 안 구워 먹었어도 제가 키가 한 10cm 더 컸을 것 같아요. 앵주 씨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90층짜리도 성면 철거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90전짜리도 성면 철거하고 있나요? 지금 렌즈 치고 하고 있거든요. 아, 헬스치고 하고 있는 이유가 철거를 하는데 그 안에 성면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 보니까 살짝 보니까 성면이라고 써 있고 그거는 예. 그 보따리로 싸가지고 무슨 방제 예. 보면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지금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내에는 되게 천장 데크, 네. 천장 그 학교에 옛날 지붕 데크 만들었던 그걸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의벽이. 예. 오늘 지금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시 만들기 안전문과의 조성호 분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나 혹시 제안 같은 거 있었나요? 뭐 아까 슬래트까지는 똑같이 댓글 물어보신 거고요. 그다음 전성식님께서 알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자고 댓글 쓰셨어요. 원하죠 그 부분. 네네. 지금까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시 만들기 잠깐만요. 시 만들기 조성욱 안전분과장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네. 여러분들 조성욱 분과장님 옆에 계시면서 질문이나 제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분과장님께서 다른 정책을 제안할 때라도 방송에 댓글로 질문이나 제안을 남겨주시면 조성욱 분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조성욱 분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멋있게 생기셨어요. 남 대표님, 저희 마이크 없으니까 좀 가만히 계셔요. 저기 적폐입니다, 적폐.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네. 많이 무거운 적폐와 과거사, 그러니까 군산시에 존재했던 적폐와 과거사와 관련된 분과를 맡고 계신 분과장 구중서 분과장님이십니다. 작년에 군산시에 있었던 많은 촛불 시위들을 열심히 이끌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시고 많은 수고를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적폐와 과거사 분과 어떤 분과였나요? 예, 그 군산시가 어쨌건 지방 분권화시 되면서부터 네. 시장의 인사권이 강요되고 인사권이 한물에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시의 정책들이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뭐였나, 무엇이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네. 과연 지금 나온 시장 후보들도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 그런 분들 통해서 지금 군산시가 좀 청렴도에서 앞서 나가는 2015년도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 이런 불명예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셨는지 하나하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시에서 2003년도에 이제 부안 핵폐기장 방폐장 문제가 있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 시설을 설치를 군산시 2005년도에 유치를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네네. 이게 중저준위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국책이라는 이유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찬반 양론이 확 확산되고 각 지자체마다 이제 경쟁하는 모드로 바꿔놓고 나니까 좀 더 그 갈등은 심해졌었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매양리 미군 국제 폭격장이 네. 폐쇄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군산 아파트 40km 떨어진 곳에 직도라는 곳에 미군 폭격장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문제가 군산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산지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됐을 때도 똑같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안보란 이유로. 음. 근데 군산 시민들에게 안보와 인연성, 그다음에 어업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군산 비행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네네. 과거의 많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 전의 사건이라도 제대로 한번 군산시에서 얼마큼 잘했나. 만약에 그 시민과의 갈등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네. 이런 부분은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 혹은 사법 처리가 필요하면 사법 처리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치열하게 시민들과 의견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반대에 좀 부딪혔던 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좀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이나 부당, 불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사법 처리까지 해달라. 그러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네. 그 정도 좀 이해하실 무거운 주제긴 해요. 굉장히 무겁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기도 하는데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게 조사된 건 아니니까요. 그럼 그런 주제들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저희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한 4가지 정도 저희도 좀 추려 보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2015년에 있었던 네. 백석제라고 해서 전북대 네. 분원이 네. 군산에 유치되는 과정 속에서 후보지가 8개였는데 갑자기 8개가 하나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점수나 이런 평점에서도 그렇게 앞서지 못하는 곳이 확 되는 거예요. 네. 그 백석제라고 해서 그냥 백석제 사건으로 말씀드릴 백석제는 텐데 습지의 이름이죠. 예. 예, 네네. 이제 습지라고 우리 치면은 해서 이제 저수지. 예, 예. 그래서 어디냐면 그 저기 의료원 뒤쪽인가요? 아니 그 서해 소개트 지나서 예. 그 당북 교차로라고 하죠. 네. 당북 교차로에서 예. 산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예. 그 뒤편에 있는 건데 네. 그 위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정하 우리가 지금 지도로 특정하는 건 아니나 그 정도면 들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그곳에 이제 습지가 있는데 농어촌 기반공사의 그 저수지죠. 다 네. 저수지들은 뭐 좀 농어촌 기반공사 건데 그곳에서는 이제 그 1급 보호종이 이제 희귀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군산시가 모르진 않았거든요. 없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 앞에 표지판도 있었거든요. 네네. 아, 표지판이 있었어요? 예, 예. 여기에는 이런 고사리 동미나리가 삽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군산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아, 그리고 나서 뽑았다고요? 그래서 백석제 그 부지에다가 예. 그걸 하겠다 결정을 하고 보니까 그 표지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자연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연이 못 사는 조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인 거거든요. 똑같이 서로 호흡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그 분원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뭐 상급 병원이 들어온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로 군산 의료원과 별 차이도 없었다라는 거고 내용이 동군산 병원과도 내용이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한 2급 병원 정도 되는 병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을 계속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그 그냥 어디야 그 뭐죠? 새만금 환경청에 가서 공론회 네. 하는데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네. 네. 예. 국장님이 그러죠. 우리가 못 하는가 봅시다라고 저희한테 협박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공청회라든지 회의 같은 데서 그런 반론을 제기했더니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하는가 봅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잘못됐는지 서로 얘기하는 것이 저기 아니라. 국가장님 사실이 아닌 부분은 혹시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부가님 네.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사실 사실관계 확인- 맞아요. 맞죠. 예. 예, 그 여러 명이 있었고 예. 같이 그 회의가 그래서 결국은 파행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못 하게 됐죠. 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서에 그럼 결국은 못 하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뭐예요? 왜 무리하게 했냐? 그 속에 아니, 여러 가지 이렇게 의혹들이 결국은 안 될 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느냐? 예. 그게 어떤 의혹이 제기됐죠?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취지 의혹 취지가 되는 것들이 그
분원이 생기는 자리가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 12,000평 정도가 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어느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50년간 토지 거래가 없던 토지를 한 개인이 갑자기 50년 만에 했는데 한 명이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계획적이고 정보를 약간 미리 투기성이 좀 미리 냄새가 나는. 얻지 않았냐 이런 네. 말씀들 네.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얘기할 때 왜 미리 얘기하지 않고 하느냐 했더니 토지의 투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알고 보니 결국은 개인이 그 진입로 일대 그러니까 의료원이 생긴다던가 뭐가 생기면 그 앞에 상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상권 자리는 그 개인이 다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밀어주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적백청산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그 주제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군산 분원 그러니까 벽색제 부지가 선정되게 된 그런 경위와 거기에 관련된 의혹들을 밝혀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저희는 지금 군산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적폐 과거사 분과의 분과장 구중서 분과장님께서 정책을 제안해 주실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댓글로 제안이나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고요. 댓글 남겨져 있는 블로그에서 이런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지지를 표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뭐 있습니까? 좋은 계속 의견을 댓글은 전해주십시오. 올라오시고요.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쭉 시간 많습니다. 프로 댓글에게 시간 많습니다. 예, 프로 댓글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기 정선진님께서 구중서 분과장님 머리에 힘주셨다고 그러면서 네 고대영님께서 지난 촛불 전국에 가장 고생한 구중서 씨께 박수를 짝짝짝 해주셨고요. 진짜 네네. 박수 쳐드리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전성식님께서 군산도 적폐 세력을 제거해야 알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고대영님께서 뭘 알아요? 예? 적폐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걸 알죠. 네, 네네. 고대영님께서 또 뭐 앵주씨 요즘 쥐고기 드셨냐고 빨강이면 빨갱이로 잡혀간다고 하는데 잡혀가고 싶네요. 네. 그리고 고대영님께서 아까 그 백석제를 자세히 모르시니까 조변도 공부 좀 해야겠다고 백석제를 모르다니 내일 당장 드라이브 구경 가보시라고. 아니 저 백석자 네네. 알고 있고요. 네네. 지금 계속 혹시 모르는 사람일까봐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입장에서. 지도로 나가네요. 네, 네. 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대형님 저 백석자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자연이 동물이.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백석자 나가고 네, 있습니다. 나가고 화면에 있네요.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제. 잘 보이시나요? 다시 네. 한번요. 다시 한번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을 줌하고 계십니다. 네. 예. 보이시죠? 산소망 교회 옆쪽에 있네요. 네네. 예. 그리고 백석제 3만 원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3만 원짜리 땅이 지금은 얼마 하시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3만 원짜리 땅이? 300이요? 아니 300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병원이 오기는 바람에 똑 떨어졌어요? 얼마로? 5만 원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3만 원에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네. 백석제 자리에 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적폐 세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환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환경이요. 근데 환경적인 거 계속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그 말이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 이제 이미 어떤 놈이 침발해놓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이 침발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드러난 거고. 남 대표님의 질문은요. 까죠. 이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가 거기로 선정되는 걸 반대하셨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셨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분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주셨냐면 원래부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곳에 전북대병원 분원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문제까지 불거졌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답변은 예. 마이크 들고 해주시죠. 저기 민생주거 김성훈 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아니 죄송합니다. 같아서요. 예. 그 환경적인 요인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여러 곳에 8곳에 관해서 그 적정성을 평가했잖아요. 예. 거의 최하였어요. 그건 뭐냐면 접근성, 수익성 무슨 그 병원에 관련된 뭐 거주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거기가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왜 됐지라고 보니까 누군가 개인이 병원은 3만여 평인데 그 앞에
12,000평이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요? 예. 그렇게 비밀을 유지했다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고동님께 써놓네요. 백석재 병원 고집은 3만 원짜리 땅을 300만 원짜리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실패한 거라고 쓰셨네요. 누구의 힘이죠? 예?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죠? 아 여러분의 힘이죠.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예. 쳐드리겠습니다. 네. 정선님께서 자, 시청 직원분들이 백석재 유치 설명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시청 직원이요? 예, 예. 그때가 네. 4.16 2주기 때인가 하겠던 것 같아요. 그때 시청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모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세요? 물었더니 직원이래요. 근데 직원분이 이런 서명 받으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 근무 시간에 근무지에서 일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들. 문제죠, 그것도. 자, 다음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네. 전북대학교 병원 군산분원 그러니까 백석재가 선정되게 된 문제에 관한 유법사항에 조사해달라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코리아 페이퍼 이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예. 코리아 조금 그 부분은요. 사람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롯데 아울렛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코리아 페이퍼와 롯데 아울렛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게 생기게 되고 이전되게 됐는지 이전되면 생기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 플로우를 다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짧게나마 그 플로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조촌동에 이제 코리아 페이퍼가 오래전부터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악취 문제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네. 노후화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사람마다 코리아 페이퍼 이전을 공약을 걸기도 했었죠. 네, 조천동에서는 사실은 그 힘들긴 했거든요. 네. 악취 문제가. 예. 근데 코리아 페이퍼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이전된 토지에 뭔가씩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예. 근데 코리아 페이퍼가 이전하면서 군산시하고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됐는데 51%까지는 시에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수익률이죠? 토지 그 부분을 판매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왜냐면 판매와 자기들이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과정을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부연설명 해야 될까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회사로 쓰던 부지를 다시 대지로 바꾼다거나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가 이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용도 변경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상승이 되고 그걸 개발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하고 남는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요 논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가가 상승되고 개발한 이익을 가지고 개발하게 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으로 페이퍼 코리아는 이전하고 그리고 이전하고 남는 수익률의 51%를 어디 가요? 시청에 네, 군산시가 갖게 되고요. 귀속되게 되고 그리고 49%는요? 40분 어디로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죠? 40분 어디로 갈까요? 그럼 나머지는? 그거는 그 시행사가 가져가겠죠. 시행사가 어딜까요? 시행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페이퍼 코리아 또는 페이퍼 코리아가 지정하는 제3의 그 개발 그 업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저희도 정확히 예. 그 SPC 설립해서 그 회사가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의 51%는 지자체 자기네들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페이퍼 코리아를 이전하고 남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모든 걸 하고 나서 남는 수익이어서 그 수익의 몇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좀 플로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결국은 그러면 코리아 페이퍼 토지를 어떻게 가격을 올릴 거냐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 들어와야 되고 예. 아파트만 올려서 될 거냐. 근데 아파트만 가지고는 좀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롯데 아울렛, 롯데 쇼핑센터라는 것들을 거래같이 이제 되면서 이만큼 약 인구가 10만 명이 모이는 곳에 하나 들어오는 것은 어떠냐. 이게 인구가 이제 집중될 거니.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평당 뭐 50만 원이었다라면은 롯데 아울렛은 상가 지역이니까 틀리잖아요.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마다 토지 지가가 틀리니까 거긴 또 그 나지역으로 해주면서 지가가 또 올라가는 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쇼핑몰 생기는 게 뭐 문제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군산시에 있는 다른 의료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현재 나운동 쪽에 의료표들 많이 네. 문 닫고 있고 새롭게 오픈하고도 하지만은 전에 그 중요했던 쇼핑센터 자리들이 롯데 지금 마트 그 앞쪽으로 옮겨왔는데 요것들 자체도 붕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우석대학교 그다음 군산대학교 연합에서 용역조사를 했더니 47%의 그 소비 유통 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조사가 나온 거죠. 그걸 보고도 산지 승인 해주는 거예요. 승인은 건축 승인 해주는 거죠, 이제 군산시가. 근데 이게 과연 군산시에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거냐? 사실은 이 부분은요. 군산 페이퍼가 이전하는 걸 찬성했던 조청동이나 경남동, 경장동 시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롯데아울렛이 들어오시는 걸 반하는 그냥 상가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계시고, 롯데아울렛이 더 이렇게 입점하는 것이 싫으신 상가를 경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컨텐츠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반대해서 어떤 것들이 무리하게 미뤄졌고 무리하게 추진됐는지 그 방법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더 알고 싶고 밝히고 싶은 내용이신가요? 네, 아니면 그 컨텐츠 자체 찬반 논의들을 밀어붙인 것이 문제인 건가요? 콘텐츠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부터가 전 문제라고 봐요, 그거. 자, 이런 게 들어올 건데 상인들 입장이나 이쪽 입장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가 딱 갈려요, 군산시에서. 저쪽 동군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저쪽. 그렇죠. 동군산 쪽은 우리도 그걸 하고 싶고 쇼핑에 따른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는 취지에 현수막이 딱 붙여지는 거죠. 근데 상가 또 시민들은 군산시 다 죽는다라고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본인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논의는 나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예를 들어 반대가 많은데 그러면 밀어붙였다. 이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찬성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폐라고 지정하고 이것을 왜 과거 사람 밝혀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전 과정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진행될 건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러니까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들을 좀 공평하게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하게 거치고 한쪽으로 모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각도 있고 분명히 이게 군산시 상권이 붕괴된다라는 용역조사 보고서가 있음에도 추진하는 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런 용역 보고서가 있으면 그런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군산시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만약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꼭 승인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그 계약서를 한 과정 속에서 토지 수익에 대한 51% 그 부분도 또 포기를 했어요, 군산시가. 아직 그 신탁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순위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이슈에서 찬성을 쪽을 택했느냐 군산시가 아니면 반대쪽을 택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공평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공평 여론을 반영했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정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법이 있었느냐 맞습니까? 그런 것들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고도원님께서 아울렛 반대 운동한 지도부들 중 아울렛을 입점하기로 한 사람들이 공개해야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있는 걸로 알고는 네네. 있죠. 그리고 또 황치훈님께서는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울렛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사회 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고요. 네네. 아울렛을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울렛을 찬성하시는 분 의견도 있을 그렇죠. 수 있죠. 다만 네네. 시라는 건 시 그리고 지자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신데 그 의견들을 다 공청하고 잘 듣고 다음에 어떤 의견이 오히려 시에게 도움될 수 있는지 결단을 내리는 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한 옳은 과정을 거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옳은 과정들 그리고 공평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붕괴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가 부자들은 거의 아울렛에 입점 해결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온 시와 집행부를 의 잘못을 찾자는 거지. 상가분들은 살기 위한 생존권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좀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어떤 분이든 시대에 따라서 상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시장 후보에게 시에서 그렇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그 정도 제안이죠. 그런 제안인 네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분과장님 그 장관 이거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치열한 논점이에요. 그죠? 세 번째 한번 논거로 가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형 사업이라고 하죠. 지금도 BTL, 계속 BTL. 네네. 검찰청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1인 시위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사실은 그 BTL 사업의 근본 목적은 새만금 수질의 개선의 목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그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 단체 위탁을 하죠. 우리가 맥켄리에게 터널 뚫고 통행료 받아가는 것처럼 관리하는 비용을 군산시에서 지불하겠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할 목표대로 도면대로 계획한 만큼 했냐. 그게 가장 큰 관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결국은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했냐는 거죠. 최초의 계획대로 했냐. 만약에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변경되면은 변경되는 신고도 하잖아요. 예. 설계도 변경도 하니까. 그럼 설계도가 변경됐으면 그에 따라 했느냐 이 뜻인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도가 작성된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만약 설계도가 변경됐다면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것만 확인해달라. 그게 논의의 취지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가장 큰 논점이었고 네. 이 관계를 벌써 6년째 계속 그 시민사회단체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간단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 간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법원에 가서 기각되고 그다음에 도면이 수정이 됐어요. 예. 만약 제출한 도면이 예. 다음에 지우개 주어냈어요. 그럼 사문서가 위조된 거죠.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그렇죠. 공식적으로 한 게 제출을 미리 해놨어. 이게 완본입니다 하고. 네. 완본입니다 했는데 문제 제기하니까 문제 제기한 그걸 받아갖고 그다음에 거기만 수정을 해요. 이게 맞는 어떤 거냐? 문서와 관련된 건가요? 도면. 도면을. 예. 수정한 사람은 누군데요? 공무원이겠죠. 공무원들이. 네. 그리고 또 마이크 들고 첨언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예. 많이 그 사실은 민생 심리연대가 대부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왜 이런 것들을 적폐로서 문제 삼아야만 하느냐, 그걸 조사해봐야 하느냐에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죠. 예. 그 BTL은 하도 많이 얘기가 됐고요. 최근에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추진관로 부분을 이렇게 그 수기로 고쳤습니다. 근데 원래 그 수진관로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엊그저께 뉴스도 나왔지만은 추진관로든 공사를 했다는데 자재 입고한 내역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했다는데 가보면 뚜껑 열어보면 깡통이에요. 없고요. 예. 이번에 그 권익위 조사에 의해서 엊그저께 MBC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국민권익이요? 국민권익위의 조사 내용을 MBC가 방송한 것에 보면은 수키로가 그 시공이 안 됐다는 기존 관로를 결정이 있었나요? 확정적인 결정이 있었나요? 예, 그 MBC 뉴스에 보면 예. 그 수키로 거기는 한 3.5km 정도가 그 기존 관로를 써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는 새로운 관로랑 신규 네. 관로라 해놓고 예. 옛날 관로를 쓴 겁니다. 안한 그러니까 거죠. 신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신규 공사를 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예전 관로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게 네. 수십억인 거죠. 그래요. 예. 네네. 수십억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더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MBC 아직 뉴스 MBC 뉴스에 의하면 음, 수십억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그 법원의 판결에서는 왜 기각이 됐죠?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작년 4월에 무죄가 났는데요. 음. 너무도 웃긴 게 그 군산시에서 용역 보고를 의뢰를 합니다. 동명이라는데요. 근데 거기서 최종 용역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용역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검찰에 제출합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여일 만에 무죄를 내려요. 무혐의요. 검찰이 무혐의. 검찰에 했으면 무혐의 결정이 네, 됐어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게 무혐의로 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예. 이 말씀인 거야? 이게 아. 벌써 그 2번이나 검찰에서 처음에는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 중간 보고서라 해서 무혐의를 한번 내렸고요. 다음에 저기 그 마지막에 용역 보고서 나온 보고서를 후에. 받고 나서 또 15일 만에 6년 동안 조사했던 걸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그런 이후에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규 공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네네. 예전 관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착복이나 추정되는, 횡령이 있었을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BTL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 중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여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분께서는요 민성주거의 분과의 분과장님이신 김성은 분과장님이신데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경과와 과정 그리고 좀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네. 질문들이 되게 많거나 저한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말 그대로 황춘님께서 좀 이것저것 관심이 많긴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수정 부분에 물어봤을 때 담당자와 그 주변인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매뉴얼 뚜껑만 바꾼 거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희정님께서 특수공법 시공했다고 허위로 그렇게 최종 준송 도면을 제출하고 6배 이상 비싼 공사비를 제출된 공사 현장 사진도 없이 시청에서 무슨 근거로 완공했다고 그렇게 했나 봐요. 사문서 이거 조작이죠?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률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게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냐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법이 있었다면 밝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지. 만약 과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책 제안이라는 이름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누구를 그다음에 처벌할 수 있나요? 네네. 근데 이 발에서는 네. 저희 사실은 앞으로 시장님이 되시고 시정을 이끌어갈 때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가 의혹들이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해주는 과정에서 위법사항과 절차 위반이라든지 부당이 발견되면 그걸 밝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거지. 거죠? 그 네네. 사람들을 처벌하고 말고는 그게 밝혀지면 당연히 검찰에서 하겠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시장님들에게 원하는 건 그렇게 조사될 수 있는 환경을 밝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 뜻이고 그렇게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되면 앞으로는 그런 불법들이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운영해달라 이런 정책 제안인 거죠. 그렇죠. 정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를 왜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 그다음에 이 건설사로 1년에 그 용역 관리비가 98억씩 나가요. 98억이요? 네. 그 20년 동안 나가야 돼요. 시민 세금으로. 저 눈 커지는 거 보셨어요, 그만. 근데 이게 그럼 이런 부실하게 공사하는 업체가 계속 앞으로도 15년간 더 운영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서 되죠. 조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투명 행정을 위해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예. 투명 행정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새로 시장 되실 분은 과거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밝혀야 그 투명 행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죠. 예. 네네. 지금 시간 9시 38분입니다. 저희가 네. 예상하는 시간보다 많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지금 많은 이런 논점들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실 걸로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가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번째 한번 그 관련된 사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지금 그 호원대학교 뒤쪽에 보면은 네네. 큰 변전소가 있죠. 네. 거기서부터 새만금 공단까지 있는 송전탑 345kW 송전탑을 가는 길을
대하를 거쳐서 회원을 거쳐서 미성동을 거쳐서 간다. 네네. 이렇게 만드는 공사가 이제 새만금 송전철로 건설인데 예. 이것도 처음에는 군산 OCI 공장에서 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예.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공문을 보내요. 음. 근데 4호 공장 준설한다는 거죠. 예. 근데 4호 공장 준설이 1년 후에 폐쇄가 결정을 해요. 경영이라든가 미래 전략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지 않겠다. 공장을 새로 하나 짓기 위해서 그 공장에 사용하기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다라고 예.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공문을 보낸 이후에 1년 후에 공장이 설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공장 계획을 취소하죠. 취소했다. 예. 예. 그럼 전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공사를.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 회원 쪽 특히 회원면 쪽에서 주민들은 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농사일 하시니까. 맞아요. 그분들 계속 그 문제 제기하고 시에다가 얘기하고 그럼 대한선로라게 해서 저 미군기 옆쪽으로 이렇게 육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새만금 쪽으로. 그쪽 네네. 돌아가는 방향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지만 한전이나 군산시, 특히 군산시는 이것을 좀 그 의뢰했던 기관으로서 군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위약금 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산시 계속 반감만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처음에 그 법원에서 제출할 때도 한전이나 군산시가 거짓했다고 그 간사님 말씀해 주셔요. 어떤 건가님요? 그 새만금 송전철도 반대 대책이 간사님께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응. 그런 말씀을 들었다 정도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 근데 확인된 내용인가요? 그분이 직접 예, 자료를 이렇게 항상 왜냐면- 보여주시더라고. 아니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새만금 그쪽 그 회원면 쪽에서 지금 또 다시 네.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뭐냐면 네, 예. 어떤 마을에다가는 5천만 원 마을 이장한테 어떤 1억씩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에 출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주민들이 입을 재우기 위해서 돈을 줬다. 그래갖고 지금 소송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 제가 상담도 한번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출처가 있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소문, 그러니까 출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받은 분들이 사용을 그 목적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관계가 어찌 되었든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밝혀줘야 될 게 시가 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입장을 왜 수용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군산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예. 군산 시민이 뭔가를 아프다고 말을 하면 왜 아픈지 봐주고 그게 아프면 치료가 필요한지 지켜봐줘야 시가 왜 아프게 하냐 이건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자. 예, 한번 들여다보자. 들여다보자. 예. 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저도 그 다음 네네. 한번 넘어가 네. 보시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네. 취업 비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 단체, 모 기업에서 모 시의원에게 추천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군산시 고위 공무원의 추천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군산 시민들의 취업에 대한 평등성에 맞냐, 평등권에 맞냐라는 거죠. 이것이 아직 한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봐볼 필요가 있고 가짜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진짜가 된다라면은 그 아주 저기 좋겠죠. 근데 우리 이제 민성주거 분과장님 저기 김성 분과장님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것 같아. 계속 연필로 저기 볼펜 적어서 보이는데 직접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특히 그 화섬 쪽이요. 화학섬유 쪽 공장이라든지 뭐 발전소, 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취업 비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의혹적인 실제로요. 그 모 시의원에게 명함만 좀 가져오라고 했다. 명함만 갖고 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애들은 구전이신 거죠? 그 의원한테 직접 들은 직접 겁니다. 들으신 예, 거예요? 들은 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울분을 토하면서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기껏 그런데 실제로 화섬 쪽에 꽤 많은 화섬이나 화학섬유 화학섬유 쪽에는 꽤 많은 취업 비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결국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런 거네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실패를 맛봐야 되는 이유가
고위공직자 또는 시의원, 도의원분들의 자녀분들 아니면 뭐 국회의원과 연결된 분들, 선거와 연결된 분들의 자녀분들의 취업으로 인해서 취업 비리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아픔을 겪은 일이 있다면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좀 지금 보통 이제 공직자의 재산을 보잖아요. 네. 뭐 네네. 5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자녀들의 취업 상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그렇죠. 사안들을 또, 이렇게 예. 한다는 게 취업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네. 취업한 분들까지 그 노력이 다 폄하되는. 우리 옛날에 네.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분들도 그런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아닌 걸로 밝혀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에 아픈 부분도 있어.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분들 이 의혹만 제기돼도 많은 상처가 될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혹들이 좀 꽤 있으니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뜻인 거죠. 한번 예. 이제 네. 쫙 해서 네. 시민들에게 정말 이런 네네. 의구심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이죠. 예, 저 그만 얘기하려고 이제 힘드네요, 저도. 네, 네. 그 군산시의 입장을 군산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관변단체라고 단체들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갖고 군산시를 도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책이 이러한데 우리 이 정책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네네. 이 정책 문제 없습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라고 하면은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거 이해 못하는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현수막으로만. 않고 네. 딱 정책 던져놓고 네. 시민들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군산시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모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고 정당하게 집행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면 밝혀달라. 그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적폐와 과거사 분과에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 사무국장이신 구중서 분과장님께서 정책 제안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댓글이나 질문 댓글은 제안 계속 있습니까?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오고 있긴 한데. 친구예요. 네? 제 초등 아,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지극히 사적인 방송이야. 아, 그쵸. 아, 친구분.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사적인 방송 아니고요. 군산 시민의 네. 정책 연대에서 말씀드리는 시민들의 공동체가 말씀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네. 아, 뭐, 네, 똑같은 얘기, 아까 송전탑 이야기나 아니면 취업 비리 문제나 그런 것들이고요. 뭐, 똑같이 구대영님께서 네, 의견을 주셨고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답변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시간 몇 시인가요? 9시 47분입니다. 우리 남 네네. 대표님께서 끝내주길 바라는 시간에 딱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남 대표님 더 하셔도 된답니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이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좋답니다. 시청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생 주거 분야입니다. 민생 주거 분과에 살맛나는 민생 실현연대 대표 김성훈 분과장님께서 민생과 주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 스파들이에요. 네. 저 살만나는 민생 실현연대 저기 활동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다 해먹으세요, 다 해먹으세요. 네. 네. 군산 정책연대 그 정책 제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네. 완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편하게 좀- 해주셔도 된답니다. 예, 네. 빨리 하겠습니다. 편하게 예. 해주셔도 된답니다. 최대한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는 1,45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도 결과로. 개인 부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성남이나 전주, 강주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립이 돼야 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예. 설립돼야 된다. 여기 예.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 하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무거운 무죄라서 네. 잠깐만 좀 묻고 갈게요. 우리 구중서 분과장님 말씀하실 때 옆에서 거들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떨고 계세요.
원래 네. 그래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하죠. 혼자 이렇게 계실 때는 좀 떨거든요. 네. 몇백 명 있을 때는 안 떨어요. 아 그래요. 되게 알겠습니다. 신기해요. 네.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립해야 된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떠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최대한으로 좀 차분히 하려고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그 파산면책 이렇게 그 금융부채 이러면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해이해 보입니다. 근데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은 복지 차원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빚을 져서 경제활동을 못하면 가정과 사회에 그 큰 해가 되거든요. 민폐고요. 그가 열심히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파산 면책을 해주면 다시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다시 그 세금이 사회를 다시 또 융택하게 하기 때문에 파산 면책은 복지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네. 빚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파산 면책과 개인 워크아웃 이런 거. 그다음에 심각한 건 뭐가 있냐면 네. 그 불법 사금융 피해거든요. 네. 근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왜 그럼 경찰서 신고하지 왜 안 하냐? 불법 채권 수심을 하면 네. 그런데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가 있듯이 이들은 이렇게 그 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조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파산 면책이나 개인 회생했던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저기 이 부분은 뭐 개인적 생각을 잠깐 좀 보태도 될까요? 예. 예. 금융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파산 면책, 개인회생, 뭐 채무자들이 빚을 털어내는 제도죠. 그렇죠. 예. 채무자들이 빚을 털어내는 제도인데 사실 매스컴이나 많은 분들은 도덕적 해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들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개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갚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채무자들은 이미 도덕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채권자들은 이미 이자율에 따라서 이율을 받는 경제적 서로 계약 관계지 도덕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율을 통해서 자기가 위험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율을 수익을 위해서 그런 채권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파산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체결을 한 겁니다. 본인의 신용제를 다 하고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복지관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만약 그분들이 다 재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채권 투심이나 압류를 피해서 지하경제로 숨어들게 되고 세금이 잘 걷히지 않게 돼서 사회적으로 돈이 선순환되지 않아서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 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정책들 많이 시행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 단체에서 파산 면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파산 면책을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생 가야 보기 힘들 만큼 절실하고 힘겹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외부에는 잘 노출이 안 돼요. 예, 그분들 만나보면 정말 이분들은 파산 면책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률 변호사나 법무 가면은 굉장히 좀 고비용을 요구해요. 고비용. 네, 고비용을 요구한다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1,500, 2,000 뭐 몇천 되지도 않는데 150만 원. 그리고 실제로 또 바로바로 일도 해결 안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이 주도하든 민간이 함께 하든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립을 요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법률 서비스에서 네. 뭐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법원에서 실시해주고 있는 이 파산 면책 신청들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있는데
그걸 지원받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같이 해주는 그것이 한 변호사당 뭐 5번, 1년에 5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변호사 선임했을 때 5번, 거기 등록한 분에 한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아니면 법무사님들 입장에서 고비용 같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선 고비용이죠. 사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파산 면책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파산을 당해서 파산 신청하고 면책을 신청받아서 면책을 받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성우 대표님께서 아시는 것 같이 그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봐서 사실은 이 도덕적이라는 말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화납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았거든요. 저 열심히 살았는데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예,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분들 있으면 힘내시고요. 네네. 우리 민생주거 김성훈 분과장님에서 이런 제안들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 알고 더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주거복지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거는 그 가족 공동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주거 이제 보통 그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뭐 모르는 모르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또 아파트에서 또 아파트 내가 저기 분양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 관련 여기 대출들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무슨 그다음에 전세 대출해주는 버팀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거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임대 아파트 관련돼서는 LH 공사 가라. 대출 관련돼서는 거기 그 은행에 가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일원화할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주거 복지센터에서 지금 주거 관련돼서 아파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특히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동대표들이 사실 자질 문제가 있죠. 그 자질이라는 게 그분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일지 모르는데 동대표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네. 동대표가 그래서 아파트의 이렇게 기본적인 일반 관리비 뭐 공동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동대표가 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대표들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네. 기본적인 그 아파트 운영 시스템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거를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필요성 이걸 관해서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구임대 아파트들의 하자 보수나 리모델링이 그 시기가 되면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런 정책들도 있는데 그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다 퍼져 있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시간 때문에 세 번째 다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아파트와 여기 연관됐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를 상시 네. 귀구하자. 네. 물론 지자체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그 아파트 분양 전환에 관련돼서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돼서 그 분쟁 조정위가 상시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들이 처음에 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 분쟁 조정위를 요구를 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와 상시돼야 된다. 또 하나 뭐 있냐면 이 분쟁 조정위에서 주민들 간의 층간 소음 문제도 좀 다뤄졌으면 심지어 살인까지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경험해봤는데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입주민들의 문제, 관리소와 입주민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공사 관련돼서도 분쟁들 이런 것들이 주민 간의 갈등, 사회 갈등이 굉장히 큰 비용으로 우리에게 지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가 상시 귀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주택 분쟁위와 관련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이 부분 관련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리고 그걸 관리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번째 결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번째는 지금 현안과 관련된 건데요. 그 GM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기자회견도 했던 내용입니다.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해달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GM을 정상화해달라는 건 누구나 요구하고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와 함께 GM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거의 제가 이 GM 사태로 이어 만나본 분들의 70~80%는 군산을 떠나죠. 네. 군산의 그 대리 운전 그 직업마저도 포화 상태라고 하니까 네. 지금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제2의 쌍용 사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제 30여 명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네. 30여 명의 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해고는 살인이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저기 지자체에 아니 그 정부에 계속 고용위기지원센터 지정과 산업재난지역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엊그저께 그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환자들이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의 대부분 뭐냐면 병원을 지어주겠다는 거. 병원 갈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을 지어주겠다는 식의 지원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다행히 또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의료 생계 창업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턱대고 창업을 하면 지금 군산의 경제 형편으로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줘야지. 컨설팅도 하고 그들이 창업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또 하나 이들에게 지금 살 수 있도록 좀 경제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생활안전자금의 융자라든지 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민간이 하나로 이들의 그 고민들을 들어서 앞으로 일어나고 이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닥칠 위기들을 해결해 줘야 돼. 뭐냐면은 내가 분양을 받아서 이번에 나온 그 신 DTI 정책에 의하면 분양을 받았는데 못 들어가요.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저기 그 네. 정책에 의하면요. 그 뭐냐면 또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 대출 같은 경우도 근로자 해야 돼요. 실업자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생활안정자금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 국민연금에서 2천여만 원까지 하는데 이 근로자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된 실업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제출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제가 바라는 건 100만 원씩 24개월 걸쳐서 2천만 원 대출하는 것보다 100만 원씩 2년 동안 하면 기초생활은 되잖아요. 이거 다른 생계급여 의료와 연관 없이 이들에게 대출로 그러면 내가 당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위험한 행동을 안 할 거야. 또 하나 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GM 공장이 정상화됐을 때 이들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도지사, 시장, 의원들이 나서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화됐을 때 이들에게 가점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제가 지역에 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제안하자면 의료 같은 경우는 도립의료원 아니에요? 군산? 도립의료원. 도립의료원이니까 이 실업자 가족에게는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들이 살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교육과 의료와 생계 관련돼서 군산에서 최소한 지금 고용위기지원센터의 정책에 의해서 도와주면 군산을 안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국- 제2의 결국은 삶을 살고 큰 용기를 나머지 얻을 거 그동안의 아닙니까? 기본 법들에 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이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자. 정책이 네. 조금만 그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이 고용 재난 위기 네, 지역이 마음 설립해서 일원화돼야 된다. 근데 네. 다행히 우리 지금 제가 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지자체에서 그 고용 재난 위기 지원 센터를 고용 재난 위기 종합지원센터로 채택을 했다면서요.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근데 반갑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간절히 말하는 내용들은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아.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와 연관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정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건데요.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폐지 니아까 등록제를 좀 하자. 그리고 안정장치를 좀 지원하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반사판, 안정장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길거리에서 굉장히 그렇죠. 그분들도 위험하고 운전자도 위험해요. LED 등, 야간 반사 등, 그리고 조끼 이런 것들 지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등록제로 하고 이분들에게 안정장치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 이분들도 좋고 운전자들도 좋고 이거는 민생 관련돼서 제안합니다. 네. 네네. 이상입니다. 민생주거 분과의 김성은 분과장님이었습니다. 네네.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제안도 해주셨고요. 우리 민생과 관련된 세심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관리나 질문 있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민생 네. 실현 쪽, 주거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많은 거를 이뤄놓으셨고 많이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댓글을 네.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는 오늘 군산시민정책연대 분과별 정책 제안에서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분과, 그리고 적폐와 과거사 분과, 민생 주거 분과의 분과장님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설명받았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신 안전분과 조성옥 분과장님과 적폐 과거사 분과 구중서 분과장님, 민생주거분과 김성훈 분과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군산시민정책연대 네네. 분과별 정책 제안에 대한 발표에 관한 방송을 다 마쳤습니다. 네네. 분명히 저희와 조성원과 친절한 앵자 씨가 둘 다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 이것이 전문 방송센터는 아니다 보니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정책연대의 정책들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정책들이니까요. 꼭 블로그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그와 같이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시정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좋은 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네. 맞죠? 네네. 네. 제- 다시 한번 블로그에 댓글에 네.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를 바꾸는 큰 힘이라는 걸 알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블로그 주소랑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참여자 그 정보를 쓰실 수 있는 거를 바로 링크를 올렸거든요. 다음에서 들어가셔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14개 분과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건 분과별로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써주셔도 되고 또 군산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웰리스홀에서. 네, 4월 네네. 7일 오후 3시에 부산대학교 웰리스홀에서 시장 후보님들을 모시고 네네. 그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때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신청하시고 그때 꼭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방송 사고
우리 친절한 앵주 씨께서 옷을 벗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방송사고, 화면이 그러니까요. 꺼졌던 방송사고, 그리고 제가 발음 이상했던 방송사고, 그리고 영어를 사투리로 해줬던 방송사고, 그리고 보이지 죄송합니다. 않는다고 기대해 있으면서 멋진 포즈를 잡아주셨던 분들의 방송사고까지 우리 모두 다 미흡했던 분들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봐줘요.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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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립니다. 네. 잘 주무세요.